네, 공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만 5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다시 집행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는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관련한 내용 권동욱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 그야말로 대통령 관저 앞의 상황들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보고 계셨을 텐데 오늘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답답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 영장이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대로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수색 영장, 체포 영장이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 보면 영장 발부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적용 예외 규정을 여기에 이제 심사를 맡은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외를 두겠다 여기다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입법부가 법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근데 법 적용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생겨났고 또 그 외에도 이게 관할을 넘어서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절차적 하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측에 어떤 빌미를 또 제공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경호처가 또 처음에는 적법한 조치에 따라서 경호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좀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좀 이러한 절차적 흥결들을 완결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여러 부분에서 답답해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보입니다. 예.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영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하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절차적 하자는 그냥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아, 대통령도 법을 안 지키는구나. 대통령도 법을 안 지키니까 체포가 안 되는구나. 아, 버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꿈들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참담한 게 이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오랜 시간 대치를 했었습니다만 공수처가 정말 체포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대치만 하다 나온 건지 그 내부로 들어가서는 바깥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방송사에서는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이 대치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밀 침해다, 공무상 비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대치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국민적인 감정이 대통령이 체포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현실감 있게 바라볼 수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공수처가 존립의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으로서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막힌 상황이고 그런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잖아요. 그 안에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인데 그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리적인 하자가 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 추동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바로 실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이유가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는 경호처랑 오늘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오늘 스크럼 짜고 이렇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아마 한번 막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재시도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그리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입장문을 보면은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여기 시설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할 빌미가 제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쪽에서도
실행 계획을 좀 더 수정하지 않으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말에는 일단 찬반 집회도 있을 거라서 좀 혼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 지금 막힌 거는 체포영장이잖아요. 혹시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체포영장보다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경호처도 좀 더 부담은 가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수처의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어렵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기소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실상 대통령 관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안 되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국가에 마치 진짜 대통령과 권한대행 대통령 두 명이 있는 꼴과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가 빨리 단절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돼서 일단 자신의 대통령 권력을 몰래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막아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외 신인도도 그렇고 국민의 사기저하, 국민의 굉장히 힘든 것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종결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영장 집행에 경찰들 한 150명 정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 직원까지. 근데 경호처 인력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행이 안 되죠. 그러면 기동대가 앞에 3,000명 정도 투입됐다는데 기동대를 이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도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이 기동대가 들어가서 현행범 체포에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안 돼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공조부는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 입건해서 내일 이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 경호처장이 내일 출석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경호처 입장은 좀 강경하게 선회를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금 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제 영장 집행을 이제 방해했다라는 거고 경호처는 불법적으로 지금 시설에 침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계속 다툼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경호처 쪽에서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지루한 어떤 대치 국면이 법리적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상태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예. 뭐 출석은 뭐 요구는 했으나 거기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의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지금 출석에 응해버리면 혹시라도 뭐 긴급 체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러면 대통령 경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경호처장이 체포돼 버린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차장이라든가 본부장들이 대통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결국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경호처장이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수처는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경호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무기력하게 나온 게 다소 물리력을 행사할지라도 오늘 마무리했다라고 한다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차회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경호처는 집행을 막아서면서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좀 꼽았잖아요. 뭐 그렇다면 이런 경호 조항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호법에서 이런 경호구역 이유를 대는 거는 사실 네. 대통령한테 위해가 가해질 상황을 고려해서 원래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호법을 들이대는 건 원래 맞지는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맞지는 않고,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거는 경호처가 처음에 그런 입장을 냈다가 나중에 이 대치상이 끝난 다음에 낸 입장문을 보면 이 경호법을 이유로 들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그리고 영장에 대한 그런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경호처도 좀 아마 좀 약하다고
자기들 자신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법이 뭐 체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사가 또는 그 공수처가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면서 경호관님 대통령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호관이 그러면 되는 거 같잖아요. 체포하세요. 그런데요, 수색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군사상 기밀이고 굉장히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체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군사상 기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이런 물건을 압수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대통령을 찾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압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 법 적용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 110조, 111조는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선제적으로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경호처가 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을 명분을 없애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너무 조심하게 정확히 알려주다 보니까 마치 판사가 이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분 삼아가지고 잘 됐다. 지금 이거 위법이고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것들은 본인들도 위법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경호처장이라든가 경호차장이라든가 경호 인력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막아서도 이건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리인단,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하는 것도 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한 시도고 명분을 주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영장 집행을 피한 게 아니고 정당한 집행이면 언제든지 다 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건 이제 정당한 집행이 아니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이제 집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황당하고 좀 저런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옥 가기 싫으면 계엄을 하지 말던가. 계엄을 했으면 최소한 감옥 갈 그런 자세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아니 검찰이 수사한다니까 검찰은 수사권 없어요 라고 하고 그래서 공수처로 가니까 또 공수처는 수사권 없어요. 그러면 경찰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면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게 검사가 수사하면 이 위법 무효가 돼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고 대통령의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수사한다고 했겠어요? 오히려 경찰로 보냈겠죠.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한 사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 구속됐잖아요. 저는 지금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겠다.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2주, 3주, 한 달 끌어서 뭘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거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을 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가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가 좀 보여요. 예. 그리고 내란죄로 고발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현재 지금 탄핵 심판도 굉장히 속도는 빠르거든요. 지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란죄 고발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대응 능력에서 좀 한계도 아마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막연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뭐 조금 더 좀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막연히 시간을 끈다고, 그리고 끈다고 해서 끌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냐, 시간 끌기로만 볼 수밖에 없냐, 이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영장 집행 시도가 불공정하다, 공수처의 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즉각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체포 의지가 있었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청구했잖아요. 당연히 영장을 재집행해야죠. 그래서 조금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지금 차라리 체포할 자신이 없으면, 또 수사할 자신이 없으면 검찰에 이첩 요구를 안 했어야죠. 굳이 검찰에서 엄청나게 죽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사건 달라라고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결국에는 수사 무능력과 체포 능력까지도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왜 필요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저는 큰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지금이라도 그냥 체포하는 척 하지 말고요. 정말 못하겠으면 검찰이나 그냥 경찰로 넘기고 포기한다고 해야죠.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의지가 없는 거, 체포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빨리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넘겨버리면 대통령도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경찰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에는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구속영장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체포 무산에 대한 여야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절차적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또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헌법적 가치나 법리적인 절차적 하자를 갖고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시하고 가는 것까지 우리가 다 방조하고 가야 되느냐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절차적인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범법 행위로 뭔가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토끼몰이식으로 무조건 야 여기에서 반대하는 건 무조건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형사소송법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관할 그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했습니다. 또 경찰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경찰 지휘권이 없는데 동원한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적되지 않고 그냥 뭐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법치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공수처가 이제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을 협조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 아직 대통령실은 아무런 이제 입장 발표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침묵하는 이유는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입장을 좀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좀 공무원 이분이 원래 태생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공수처, 경호처 모두 다 어떤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도 좀 상황이 좀 걸릴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이 문제가 또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사건, 공항 사고도 이제 수습을 해야 되고요. 또 대외 신인도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 이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까지 아마 관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아마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최상목 대행은 어떤 점을 지금 고심하고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최상목 대행은 뭐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임명해준 대통령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있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당 편을 들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야 되고 우리 외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계엄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엄을 반대했는데 계엄이 이루어졌고 그게 내란죄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최상목 대행이 원하는 대외 신인도를 제거하고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식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란 상태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탄핵 심판도 빨리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장 그 기본 구성 요소인 헌법재판관 9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야당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가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걸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야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적당한 상태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뭐 자세라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 또한 마찬가지로 헌법 수호 의지라든가 또는 국가 정상화에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다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막아야 되는 것이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이 그 권한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위기 상태를 좀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 경비단이 군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군 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무원들이나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수사가 벌어질 때에는 책임자 또 지휘자 이쪽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뭐 초급 간부나 실무자급은 원래 이렇게 거기에 좀 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안 하는 게 관행이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좀 그런 게 가끔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병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무 지금 복무를 하는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는 입장에 있는데 이분들의 그 어떤 그러니까 단순 동원됐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죠. 과잉 처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동원된 병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뭐 처벌 가능성이 낮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공조본에서 갔을 때 최정 장비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형사해서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에 잡힌다거나 증거들이 잡힐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사병들이 이 위험한 업무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사병들의 어머니나 사병들의 아버지나 또 사병들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처벌이 세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다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방해 집행 치상이 되는 것이고요.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이고 벌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병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본인을 아껴서 이렇게 무리한 그런 불법적인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되고 본인도 서로 동원됐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탄핵 집회에 나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추위에 나가 계시는데 또 뭐 차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분까지도 있던데요. 빨리 대통령이 법 앞에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했으니까 계엄을 그렇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런 사법 재판에 또 수사에 적극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자, 탄핵 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지금 현재 접수된 국무위원 탄핵 심판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심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도 그러면 지연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지연 전략이죠. 지연 전략은 맞는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면 이들은 결국에는 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방통위원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가적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무법적인 무정부 상태인 위기의 국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심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아무리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엄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헌재 심리 기간을 두고도 충돌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규정된 심리 기간이 있지 않냐, 180일 보장돼야 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180일이라는 게 그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러니까 충분히 뭐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의무적으로 할애할 뭐 이유는 없고, 또 헌재 입장을 봤을 때 지금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은 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안에서 조금 더 두고 볼 부분은 이제 내란죄 부분이 지금 오늘 제외되는 쪽으로 국회 쪽에서 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은 국회 쪽에 주로 대리인단들이 이제 야당 쪽 인사들이 많은데 야당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빨리 또 땡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위원 탄핵 부분을 뒤로 빼고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본인들이 했던 그 탄핵안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건지, 그 중요하지 않은데 왜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인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은 시간을 좀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 180일 보장은 조금 뭐 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90일 정도까지가 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4월 18일이 지금 4월 18일인가 4월 중순에 2명이 지금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워딩과 기조를 보면은 예. 4월 안에는 끝내겠다라는 게 좀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 아마 이 180일은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주장은 하나 좀 보장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를 한꺼번에 지정하면서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속도보다는 정당한 절차가 중요하다, 180일 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 속도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180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재판을 안 받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퇴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지 않아 버리면 탄핵이 제대로 된 심리로도 못한 채 이게 기각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저 심리 정족수가 7명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한 3월 중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치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단이 빼겠습니다.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란 죄를 이 죄만 뺀다는 거예요. 근데 내란 행위 자체는 그대로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형사 재판을 받으면 내란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하다 보면 내란에 개입됐던 모든 증인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 묻게 되는 증인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직무상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내란 죄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직무 집행이 있었느냐, 즉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총을 들고 나가게 한 것들이 중대한 직무 집행 위법인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를 뜯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예. 이런 개별적인 행위들이 위법하고 이게 직무상 위법하냐, 이걸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퉈라. 이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시간을 전략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도훈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